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건강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린이 영양제와 어른 영양제 상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 영양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좀 반복되는 질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일단 공통적인 그 시작 질문은 다 이렇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여러 가지 챙겨 먹이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먹여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영양제 구성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답변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아연과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연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고 비타민 D도 면역 세포의 활동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먹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면역에 너무 강화한 방향으로 영양제를 먹다 보면은 아연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면역 강화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자주 아프거나 편식이 심하거나 이런 이유들로 하시는데, 사실 너무 면역 강화 원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아연은 많이 먹지만 나머지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 사례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일단 만 3세 남자아이이고요. 총 5가지의 영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고, 나머지는 초유랑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가끔씩 쓰고 있었는데요. 일단 세 가지 보시게 되면 아연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영양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연의 세 가지 함량을 다 합치게 되면은요. 이 만 3에서 5세의 아연 상한 섭취량이 9mg이거든요. 우선 마그네슘이나 엽산 같이 몇 가지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양소의 상한 섭취량은 음식과 영양제를 통해서 얻는 영양소의 함량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먹기 위해선 상한 섭취량 이하로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얻는 양들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통해서 무려 14.1mg의 아연을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만 6에서 8세의 상한 섭취량이 13mg도 초과하는 용량이에요. 아연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에 위장장애를 주로 기준으로 정하긴 하지만 상한 섭취량 이상을 너무 장기로 먹게 되면 오히려 면역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가능하면 어린이들 아연 섭취량은 상한 섭취량 이하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변경해 주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연이 하나에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10mg. 10mg 자체로 이미 아이의 상한 섭취를 넘기고 있는 거라서 이 아연 고함량 영양제를 빼고 대신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아연도 살짝 섞여 있는 것으로 추가를 해서 상한 섭취량 이내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 성장에 중요한 칼슘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면은 칼슘 보충제를 쓰거나 아니면 유제품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는 사례입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도 과다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의 사례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이고 있으시면서 비타민 D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비타민 D 영양제를 또 따로 이렇게 먹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나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만 3세, 이제 가장 성장에 관심이 많을 때죠, 요때가. 만 3세, 한 3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연 같은 경우는 상한 섭취량 이내로 안전합니다. 근데 비타민 D가 이제 문제였는데요. 일단 비타민 D는 제품의 라벨에 마이크로그램과 이 IU 단위로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크로그램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값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비타민 D 1 마이크로그램은 40 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 마이크로그램은 400 IU. 이게 영양성분 기준치로서 100%에 해당하는 용량이지만 이 영양성분 기준치라고 하는 건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영양제는 자주 아프거나 성인도 마찬가지죠. 영양소 소모량이 많거나 부족한 상황들에 섭취하다 보니까 대개는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섭취를 하고 대신 상한 섭취량 안쪽으로 먹는 것을 가이드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제품에 들어있는 거
잠깐 앞에 다시 보면은 5마이크로그램 그리고 10마이크로그램 총 25마이크로를 합치게 되면은요 40마이크로그램이에요. 이거를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면 1600 단위를 먹게 되는데요. 그럼 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 여기 아래 표 보시게 되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요. 비타민 D의 연령별 상한 섭취량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떠세요? 6에서 8세 상한 섭취량을 너무 꽉 채우는 용량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타민 D는요,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특별하게 아주 심각한 결핍이 아니라면 상한 섭취량 이내로 먹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 연령대의 상한 섭취량을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타민 D 단일 영양제를 일단 섭취를 중단을 하고요. 만일에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액상이라고 한다면은 총 합쳐서 1000IU를 섭취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해라라고 권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자, 이게 가장 복잡한 고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영양제를 무엇을 골라야 되나, 뭘 먹여야 되나, 이렇게 뭐가 좋다고 해서 먹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잘 먹이고 있는 건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영양제를 먹이는 핵심 이유는요, 영양소,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자주 아프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생리적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음식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식습관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종류 이런 거를 가장 주되게 보는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이었고요. 그 편식도 심하고 먹는 거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저도 어릴 때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이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질문 중에 하나는 종합보다 따로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던데 너무 여러 개 챙기기 부담스럽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종합보다 따로 먹이는 게 좋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하나 따로 먹는 게 흡수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뭐 철분과 칼슘처럼 아주 흡수를 방해하는 제제가 아니라면요. 여러 개 챙겨 먹다가 오히려 더 잘 안 챙겨 먹고 깜빡하면은 영양소를 챙기기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것보단 종합 비타민을 그래도 먹이시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핵심 질문 이거였습니다. 필수로 먹여야 하는 게 뭐냐? 현대는 유산균,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셔서 방금 했던 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다양한 영양소가 일단 필요하고요. 식사량이 적거나 편식이 심하면은 영양소를 골고루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핵심 미네랄, 바로 아연과 철분이 강화된 종합 영양제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물성 식품을 특히 적게 섭취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부족하게 섭취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인데요. 아연과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이들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입맛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밥을 더 잘 안 먹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두 미네랄이 부족해서 밥을 더 안 먹다 보면은 영양소가 또 계속 부족해지고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강화된 영양제를 추천을 드렸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배변 습관에 문제가 없다면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배변 습관이 좋아도 좀 소화기 관련 불편함, 뭘 먹고 나면은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든지 뭐 가스가 자주 찬다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그래도 지속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뭐 면역 관리 목적이라고 한다면 고함량 유산균으로 꾸준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애들이 자주 아프게 되면은 그 회복 과정에서 영양소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잘 먹더라도 좀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성장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라면은 유산균을 좀 챙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칼슘이죠. 마찬가지로 성장기 골격 형성을 위한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뼈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아이의 몸이 커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역시 하루에 유제품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면 칼슘 보충제를 권장을 드렸고요. 그리고 꼭 칼슘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먹는 거에 큰 관심 없는 애들이라면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같은 것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좀 같이 챙기려면 칼슘이 함유되면 아이들용 단백질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아주 필수 보충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챙길 게 많게 되면은 우선순위는 아니니까 이거는 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11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영양제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 아들은 밥 3끼를 다 먹고요. 간식도 무려 2번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양, 불균형은 고민하지만 부족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고민하진 않는 편인데
아이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입 주변이 자주 튼다던가, 뭐 이렇게 거칠게 된다던가, 뭐 아니면 손톱 주변이 좀 거칠어진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손톱 주변이 특히 거칠어지는 증상은 이제 뭐 비오틴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거, 역시나 아이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요. 과자나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비오틴 함유된 전 젤리 타입 영양제를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변비가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 보이시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에요. 삼시세끼를 떡볶이를 줘도 떡볶이를 먹겠다고 하는 아이라서 근데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과일과 야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영양제 구성에서 핵심은 이 부분을 해소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로바이슨 기본으로 먹이고 있고요. 식이섬유 보충제도 먹이고 있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식이섬유가 함유된 발효유가 있어요. 이제 발효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이면서 칼슘도 같이 보충하면서 변비까지 좀 케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대략 아이가 하루에 유제품을 한두 번 정도 먹는 게 꾸준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칼슘 보충제는 챙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자기 성장 속도에 맞게 크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추가불이나 분말 영양제를 이제 아이가 질감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꾸준히 먹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젤리 타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젤리 타입은 영양소 종류라던가 함량이 다양하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어불이나 분말 영양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성인들 Q&A에서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산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